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kokok정 교수 공인회계사 정성진 교수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재무상태표 중에서 유동자산의 개정 과목들을 구체적으로 좀 알아봤죠. 자, 이번 시간에는 개정 과목 구경하기 두 번째 시간으로 재무상태표에 남은 항목들, 바로 비유동자산과 부채, 자본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내용 알아보기 전에 다시 한번 재무상태표의 구조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자산이죠? 그리고 부채와 자본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1년 이내에 현금화가 되는 유동자산을 봤고요. 그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바로 돈과 관련된 당좌자산, 그리고 자 1년 이내에 팔아서 현금화시킬 재고자산을 공부를 했죠. 오늘은 1년 이후에 현금화가 될 만한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을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저쪽 앞에 강의에 봤던 것처럼 이 표현하는 순서들이 빨리 현금화가 되는 순서로 표현을 한다고 했죠. 자, 유형자산은 토지나 건물같이 공장으로 이용되는 것들이에요. 빨랑 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투자자산은 투자한 거예요. 아무래도 내가 쓰고 있는 공장보다는 투자한 자산, 주식 같은 것들을 먼저 회수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투자자산이 먼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토지공장,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같은 것들이 유형자산이 있고, 그 이후에 특허권같이, 산업자산권같이 형태가 없는 무형자산은 오는 거고, 맨 마지막에 기타 비유동을 넣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부채랑 자본이 있는 건데, 다시 말하지만 오늘은 비유동자산을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비유동자산의 개념이에요. 회계 기간 말 기준으로 몇 년입니까? 1년. 자, 이후에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들을 말하는 건데, 첫 번째 뭐가 있는 겁니까? 투자한 자산이 있는 거예요. 자, 말 그대로 투자했으니까 이게 단기성으로 뭐 3개월, 6개월, 1년 이내에 현금화할 것들이 아닌 거예요. 주로 투자란 말은 좀 장기라는 개념이라서 투자자산은 국어적으로 아예 어떤 개정 과목들이다? 1년 이후에 현금화가 되는 것들인데, 이 안에 뭐가 있는 거냐? 투자 목적 자산들로서 크게 장기성 예금, 장기대여금, 만기보유증권, 매도가능증권, 투자부동산이 있는데, 장기성 예금은 뭐냐? 우리가 좀 앞전에 당좌자산 안에 입출금 예금들이나 당좌예금 같은 것들은 내가 돈을 아무 때나 넣다 뺐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장기성 예금들은 2년짜리 정기예금이나 또는 3년짜리 정기적금처럼 1년 이상 만기를 갖고 있는 나중에 현금화가 되는 자산들이라서 회계기간 말 기준 1년 이후에 만기가 도래하는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이나 펀드 같은 것들을 말합니다. 딱 봐서 여러분 항상 기준은 회계기간 기준입니다. 왜냐하면 재무제표란 것이 12월 말 기준으로 공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공표되는 시점 기준으로 그 시점 기준으로 1년 이후에 현금화되는 예금들을 말하는 거고요. 장기대여금 말 그대로 빌려준 돈이죠. 그런데 돈은 언제 회수하는 겁니까? 회계기간 말 기준으로 1년 이후에 회수 가능한 빌려준 돈, 이게 바로 장기대여금이고, 만기보유증권은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를 했었어요. 원래 유가증권에는 두 가지의 형태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주식이 있고 하나는 채권이 있고, 주식이야 내가 투자한 돈에 대한 증빙으로 주식을 받는 거고요. 자, 채권은 내가 빌려준 돈에 대한 대가로 받는 거라서 얘는 만기가 있다 그랬죠. 따라서 보시는 것처럼 유가증권은 두 가지가 있는 건데, 자, 만기보유증권은 만기까지 갖고 있을 그런 증권을 말하는 거고, 매도가능 증권은 팔 수 있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기보유증권은 무조건 뭐만 있는 겁니까? 채권만 있다 가정했죠. 자, 다시 말하지만 만기는 뭐에 있는 겁니까? 채권에 있으니까. 근데 매도가능 증권은 채권이 만기가 있지만 꼭 채권은 만기까지 들고 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채권 시장이 있어서 중간에 내가 팔고 싶으면 이 채권을 제3자한테 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도하는 증권은 주식도 가능하고 채권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투자부동산, 부동산이에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당연히 장기성으로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바로바로 매각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투자부동산들은 보시는 것처럼 시세 차익 목적이 원래 일반적이고요. 가끔씩은 내가 월세를 받아먹을 목적으로, 임대 목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토지나 건물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참고할 거 바로 뒤에 나오겠지만, 일반적인 그 토지나 건물 같은 공장들은 투자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 투자 자산에다가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제 첫 번째 이제 비유동자산 공부를 했죠. 바로 두 번째 공부할 내용은 유형자산이에요. 유형자산.
여러분 얘는 말 그대로 뭐가 있는 겁니까? 형태가 있는 자산이야. 조금 말이 생뚱맞긴 한데 그럼 어떤 자산 형태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이 유형자산은 자 영업활동에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갖고 있는 물리 형태가 있는 그런 자산들을 말하는 거고요. 그 종류 안에는 토지나 건물, 일반적으로 여러분 얘들은요 공장의 형태로 갖고 있어요. 창고나. 그래서 공장이나 창고의 바닥에는 토지가 깔려 있는 거고요. 위에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 자, 공장 안에 기계장치 같은 것들, 그 다음에 공구랑 기구, 뭐 몽키 스패너나 망치 이런 부속품들 있잖아요. 공구와 기구, 그 다음에 지게차, 트럭 같은 거를 차량이라고 표현하는데, 지게차는 운반구잖아요. 두 개를 합쳐서 차량 운반구라는 개념 과목을 쓰고, 여러분 이게 이제 통합해서 개정 과목을 운영하다 보니까 차량 따로 운반구 따로 안 하고 합쳐서 차량 운반구라고 표현을 하고요. 컴퓨터 복사기, 선풍기 같은 냉장고 같은 것들도 역시 통합으로 만들기 때문에 냉장고 따로 컴퓨터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싹 다 모아서 자 구비되어 있는 물품이다 비품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이런 것들은 다 유형자산이 되는 건데 여러분 얘는요 다시 말하지만 업무에 사용할 목적이에요. 이거를 뭐 투자한다거나 판매할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가 이제 중요한 게 투자 부동산과 유형자산의 차이인데 뭐 다른 것들이 금액이 안 크지만 토지나 건물 같은 것들 일반적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부동산이라고 부르잖아요. 이게. 그런데 투자 부동산에 들어가는 부동산과 유형자산에 들어가는 부동산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얘를 다시 말하지만 아까 무슨 목적이었습니까? 얘는 정말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사거나 아니면 내가 월세를 받아먹을 목적으로 임대 목적으로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뭐라고 불렀던 겁니까? 좀 아까 장표에서 봤던 것처럼 투자부동산이라고 부르지만 내가 얘를 공장 같은 거의 형태로 해서 얘를 왜 갖고 있는 겁니까? 물건 제조하려고 업무에 쓰려고 자 이런 목적이라면 얘는 투자부동산이 아니라 투자부동산 밑에 뭘로? 유형 자산으로 표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땅이고 똑같은 건물이어도 보시는 것처럼 시대차익이나 임대 목적이라면 투자부동산이지만 똑같은 땅 똑같은 건물을 하더라도 공장이나 본사 건물로 써서 업무에 쓸 거면 뭐가 되는 겁니까? 유형 자산이 된다. 여러분 이렇게 이 모든 것들 여러분 다 이해를 하고 풀어야지 암기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알아본 투자부동산과 유형 자산 가지고 간단하게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자, FAT 2급에 출제되었던 문제이고요. 비업무용 토지와 건물이 속하는 개정 과목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비업무용이니까 여러분 얘는 업무에 쓰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무슨 목적이라는 겁니까? 여러분 얘는 시세 차익이나 아니면 자 월세를 받아먹을 임차 용도이기 때문에 얘는 4번의 투자 자산으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 더 보면요. 전산회계 2급에 나왔던 문제이죠. 소유기간이 1년 이상인 자산 중에서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 자,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형태가 있는 자산에 해당하는 것은 뭐냐라는 겁니다. 결국 얘는 형태가 있으니까 유형자산인데 다시 말하지만 이게 투자 목적이나 시세, 임차용이 아니라 얘는 말 그대로 업무에 쓸 것들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상품 운반용 지게차다. 여러분 얘는 뭐가 되는 겁니까? 차량 운반구죠. 당연히 업무에 쓰는 형태 있는 자산이 맞는 거죠. 판매용 휴대폰이다. 여러분 얘는 당연히 재고 자산인 거예요. 만약에 휴대폰이 아니라 부동산이라 가정하더라도 만약에 이게 판매용이다. 건설회사가 부동산을 팔려고 갖고 있잖아요. 똑같은 부동산이라도 팔려 갖고 있으면 얘는 재고자산이 되니까 얘는 유형자산이 아닙니다. 투자 목적용 건물이다. 얘는 뭐로 분류하는 겁니까? 얘는 당연히 투자자산인 거죠. 따라서 유형자산이 아닌 거죠. 사무실 업무용 컴퓨터다. 여러분 얘를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준비된 물품, 비품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답이 가와라니까 정답은 2번이 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자, 추가적인 비유동자산을 한번 알아볼게요. 자, 세 번째 비유동자산은 바로 무형자산이에요. 여러분 얘는 형태가 없다고 써 있죠? 이게 여러분 살짝 난도가 있는데요.
좀 전 봤던 투자 부동산이나 좀 전 봤던 유형 자산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회계를 모른다 하더라도 그래도 고등학교는 고등학교 정도 이상 여러분 그 수준은 되니까 눈에 본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는 낯설어요. 무슨 얘기냐? 무형의 재산의 가치가 있는 거를 말해. 형태가 없어. 일반인은 잘 몰라.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런 거예요. 산업재산권. 이게 안에 대표적인 게 바로 특허권과 상표권 같은 것들이 있어서 물건을 만들 때 특허를 내기도 하고요. 또 한편 여러분 이렇게 나이키 모양 있잖아요. 이렇게 나이키 모양. 얘도 여러분 다 상표권 등록이 전 세계적으로 돼 있어서 절대 이 모양의 상표를 다른 회사가 못 쓰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재산이다. 그 종류 하나로 보고 있고요. 또 하나가 바로 소프트웨어. 여러분 이거는 알겠죠? 이 안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같은 거, 아래 그 파워포인트나 엑셀 같은 거 이 안에 들어있잖아요. 또 HWP 아래 한글 같은 거, 윈도우 같은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아. 자, 요 사실 눈에 보일 수 있다는 거는 이렇게 USB에 프로그램을 넣어서 팔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USB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 그 안에 있는 프로그램이잖아. 프로그램은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얘도 눈에 안 보이니까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무형자산으로 한 다음에 이름을 소프트웨어라고 정해서 계정 과목으로 분개를 한다. 그런 내용이겠죠. 자,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계정 과목에 대한 것은 무엇이냐? FAT 2급 문제이고요. 물리 형태가 없지만 무형자산이겠죠. 식별 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 경제 효익이 있는 비회파성 자산이다. 여러분 얘는 무형자산을 말하는 거라서 무형자산은 여기 있네요. 산업재산권, 최고재산, 매출채권, 건물 아닌 거죠. 여러분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까지 봤고요. 네 번째가 바로 뭐냐면 마지막이지 기타 비유동 자산이에요. 기타이기 때문에 사실 몇 개 안 돼요. 자, 회계 입문 자원에서는 여러분 딱 한 개만 아시면 됩니다. 바로 이게 뭐냐? 임차보증금이에요. 자, 제가 저 앞전에서 한번 간단히 말씀한 적이 있는데요. 이 차가 무슨 차입니까? 이게 빌릴 차예요. 그래서 여러분 임차보증금의 다른 이름은 뭐냐면 바로 전세보증금이에요. 근데 이제 계정과목은 전세보증금이라는 계정과목을 쓰질 않고 보시는 것처럼 임차보증금이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차가 빌릴 차잖아요. 그래서 차입금이 뭐예요? 은행에서 빌려온 돈이잖아요. 빌릴 차, 입금, 들어온 돈. 그래서 차, 뭐 하는 겁니까? 부동산을 빌린다 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전세보증금, 전문용어로 계정과목 임차보증금 관련된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FAT 2급 문제입니다. 다음은 주 항공이 판매 대리점으로 사용할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 빌리는 거죠. 일부다. 항공이 임대인 건물주에게 지급하는 보증금의 계정 과목은 뭐냐? 내용을 보니까 부동산 소재지가 서울 용산구 한강로 3가 16-49 상구 빌딩 1층 104호인데 전세보증금 7천만 원을 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위 부동산의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하에 아래와 같이 계약한다. 여러분 여기서 지급하는 계정 과목 이름이 뭐가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 여기서 지급하는 계정 과목의 이름은 임차보증금 얼마라고요? 7천만 원 이렇게 분개를 끊고요. 대변인은 이제 현금으로 주거나 보통예금으로 이 돈을 입금하잖아요. 그래서 보통예금 이렇게 7천만 원을 적어주는 그런 구조로 가기 때문에 여기 들어갈 계정 과목 이름은 뭐다? 임차보증금이다. 여러분 이 정도만 알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임차보증금을 봤으니까요. 자, 이어서 바로 부채 관련된 계정 과목을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봤던 재무상태표의 기본 구조를 다시 보여드립니다. 지난 강의 때 봤던 유동자산 안에 당자와 재고자산, 그리고 좀 전에 봤던 비유동자산 중에서 투자자산, 우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이 있고요. 이제 지금부터 볼 부채 안에는 1년 이내에 상환할 유동부채와 1년 이후에 상환할 비유동부채가 들어있고요. 자, 요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 이익잉여금 뒤에 보도록 할게요. 자, 유동부채입니다. 유동부채는 말 그대로 이 회계기간 말 기준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부채로서 외상매입금이 있습니다. 얘는 뭐냐? 본연의 영업활동, 다른 말로 얘는 뭡니까? 상거래에 필요한 원재료나 상품을 구매할 때 구두상으로 외상으로 한 겁니다. 상품은 그냥 사다가 파는 거고요. 제품은 원재료를 사다가 공장에서 가공해서 제품을 파는 거죠. 따라서 제품 만들기 위hen 원재료가 필요하고 상품 팔기 위해 상품이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이거 할 때 구두상 외상인 거예요.
여러분 요거의 반대말이 바로 뭐냐? 외상 매출금이죠. 물건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구도로 외상으로 물건 팔면 외상 매출금이 되는 거지만, 물건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구도로 외상이니까 외상 매입금이라는 용어를 써요. 또 하나가 이제 지급어음이야. 이게 살짝 여러분 어려울 수 있어. 처음 공부할 때는요. 자, 본연의 상거래, 다시 말하지만 상거래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원재료나 상품 구매할 때 어음 발행 금액이에요. 여러분 이게 반대말이 뭐가 되는 거냐? 반대말이 바로 받을어음이에요. 여러분 아까 공부했던 받을어음, 지난번 강의 때 공부했던 받을어음이 뭡니까? 내가 물건을 팔면서 어음 쪼가리를 받으면서 외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구두상 외상, 얘는 어음 받고 외상. 똑같아요. 물건을 반대로 사는 거야. 내가 원재료 사다가 제품 만들고 상품 사다 갖고 있다가 팔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물건 사면서 구두로 외상으로 하면 외상 매입금이지만, 내가 어음 쪼가리를 주면서 외상으로 사면 뭐가 되는 겁니까? 받을어음의 반대말, 지급할 어음이다. 지급어음, 이런 용어를 쓰는 거죠. 자, 미지급금. 미지급이다? 지급하지 않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지급 안 한 거죠. 근데 얘는 중요한 거는요, 보시는 것처럼 본연의 영업활동 이외의 거래의 외상 대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두 가지의 항목, 바로 매입 채무가 뭐냐면요, 위에 나와 있는 외상 매입금과 지급어음이어서 얘는 상거래 관련된 외상이에요. 그래서 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 안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외상으로 구도로 매입을 하는 외상 매입금과 어음 받고 외상으로 하는 지급어음, 두 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지급은 상거래 이외예요. 상거래 이외. 대표적인 게 차량 같은 거를 사면서, 차량 같은 걸 사면서 외상 매입을 하는 거죠. 그럼 얘를 뭘 처리하는 겁니까? 여기 나와 있는 외상 매입금이나 미지급, 지급어음 처리하는 게 아니라, 자, 차량 외상 매입은 무조건 뭘로 하는 겁니까? 자, 보시는 것처럼 미지금 처리한다. 그럼 그 정도만 알면 돼요. 우리가 공부하는 회계 입문 차원에서는 향후에 여러분들이 대학 들어가서 공부할 그 회계 원리나, 또는 향후에 공부할 전산회계 2급이나 전산회계 1급, 전산세무 2급 이런 거에 자격증이 필요한 기본 내용을 공부하는 거니까, 요 단계에서는 여러분 이렇게 각 계정 과목의 이름 정도만 익히는 수준이면 충분합니다. 자, 그럼 요 내용 가지고 출제되었던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FAT 2급에 출제되었던 문제이고요. 다음 거래가 항공기업의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항공기업은 상품을 50만 원에 매입하면서 현금 10만 원과 약속어음 40만 원을 발행해서 지급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상품이 얼마치가 회사에 들어온 겁니까? 이렇게 50만 원어치가 들어왔죠. 근데 여기에 대한 돈을 어떻게 준 겁니까? 자, 현금으로 얼마를 준 거죠? 현금으로 10만 원을 줬고요. 나머지 40만 원은 못 줬어요. 외상이에요. 이렇게 외상인데 어떻게 한 겁니까? 어음을 발행했어. 어음을 줬어. 자, 그러면 이렇게 어음을 발행하면서 외상으로 하면 얘 뭐라고 그랬습니까? 얘를 지급어음으로 표시한다고 했죠. 여러분 이런 분계가 좀 어려우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회사의 상품이 얼마치 들어온 겁니까? 40만 원어치 증가를 했고요. 또 한편 현금이 나갔지 않습니까? 현금이 10만 원이 지급됐으니까 이렇게 10만 원이 감소를 했겠죠. 또 한편 어음을 발행해서 돈을 앞으로 갚아야 되니까 지급비용이 얼마가 발생한 겁니까? 40만 원이 증가를 했죠. 여러분 그러면 상품은 뭡니까? 자산이죠. 자, 현금은 뭡니까? 얘도 자산이죠. 지급어음은 뭡니까? 얘는 부채이죠. 따라서 자산이 하나는 증가, 하나는 감소, 부채 감소잖아요. 따라서 자산과 부채가 증가한다. 자, 보면 여러분 얘는 지금 자산이 40이 늘고 자산이 10이 줄였으니까 자산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보시는 것처럼 자산, 이게 상품이 40이 아니고 50만 원이죠. 따라서 자산이 얼마가 늡니까? 자산이 40만 원이 늘게 되는 거고요. 부채가 얼마 느는 겁니까? 40만 원이 늘어서 결국은 자산과 부채가 증가한다가 맞는 말이고요. 여러분 여기 어디에도 자본은 나온 게 없어요. 자, 자본은 나온 게 없죠. 부채가 증가는 맞지만 자산도 증가한 거죠. 정답은 여러분 1번이 되는 거예요. 그럼 따라서 처음에 이 분계를 끊기가 여러분 좀 어려우면은요,
이거를 붕괴 끊지 말고 그냥 증가 감소로 따라가도 이 정도 문제는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문제 하나만 더 풀어볼게요. 자, 바로 영업용 트럭에 관련된 FAT 2급 문제이고요. 영업용 트럭을 어음을 발행해서 외상으로 구입할 경우에 대변에 기재될 개정 과목은 뭐냐? 여러분, 외상은 외상인데 이게 이 외상이 상거래랑 관련된 건가요? 상거래 이외인가요? 얘는 상거래 이외인 게 트럭을 구입하는 거잖아요. 이 회사가 트럭을 파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영업에 쓰려고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는 트럭으로 물건을 파는 게 트럭을 파는 게 아니라 트럭이 그냥 만들어진 물건을 운반에 쓰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무슨 개정 과목을 쓰게 되는 겁니까? 외상 매입금이나 지급어음을 쓰면 안 되죠. 이런 경우에 뭘 쓰는 겁니까? 요렇게 미지급금을 쓰게 되었으니까 상거래냐 아니냐, 여러분 그 내용을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계속 이어서 유동부채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공부할 내용이 바로 선수금이에요. 자, 수는 받을 수, 선은 미리 뭐 한 겁니까? 받은 돈이야. 자, 무슨 내용이냐? 상품 제품을 판매하기 전에 미리 받은 계약금이나 선금이에요. 돈만 받았어, 물건은 안 줬어. 자, 그럼 이게 부채라서 다른 말로 얘는 선급금의 반대말이에요. 자, 선급금이 아까 뭐였습니까? 저 앞전 강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리 준 돈이야, 계약금으로. 내 돈이잖아요. 준 사람 입장에서는 선급금이지만 거꾸로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미리 받은 돈, 부채가 되는 거죠. 자, 단기차입금. 단기차입금은 여러분 차입한 돈이야. 내가 은행 같은 데 가서 빌려왔는데 이게 회계 기말 기준으로 1년 이내에 갚을 대출금 받은 차입금이라는 뜻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자, 이 내용 가지고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대화 내용에서 가에 해당하는 개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그랬고요. FAT 2급 문제입니다. 자, 왼쪽에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김대리, 거래처 주 대안으로부터 재고자산에 대한 판매 계약금으로 1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은 금액을 어떻게 회계 처리했나? 이렇게 물어보니까 오른쪽 사람이 네, 과장님, 100만 원을 유동부채에 해당하는 무슨 개정 과목으로 했습니까? 라는 거죠. 돈 미리 받으면 현금이 이렇게 100만 원이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대변에 뭘 끊어야 되는 겁니까? 100만 원을. 자, 아직 물건 안 팔았잖아요. 안 줬잖아요. 미리 받은 돈이니까 무슨 처리하는 겁니까? 미리 받은 돈 부채 선수금 처리하니까 정답은 1번이 되는 거겠죠? 자, 추가적인 문제 풀어볼게요. 자, FAT 2급 역시 문제이고요. 문제를 보니까 다음 설명에 해당될 수 있는 개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그랬고요. 기업이 미래에 타인에게 일정 금액을 갚아야 될 채무를 말한다. 여러분, 채무가 뭐냐? 채무. 부채를 말하는 거죠? 자, 선급금, 미리 준 돈, 여러분 얘는 자산이에요. 미수금, 못 받은 돈, 얘도 자산이에요. 단기대여금 빌려준 돈, 얘도 자산이에요. 그런데 차입금은 빌린 돈이잖아요. 1년 이내에 갚을 건 단기차입금, 1년 이내에 갚을 건 장기차입금. 부채는 얘밖에 없죠. 자, 이 정도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비유동 부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비유동 부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유동 부채는 말 그대로 유동이 아닌 거야. 이미 공부한 것처럼 여러분 아니라면 몇 년 이후에 갚아야 되는 겁니까? 1년 이후니까 회계 기말 기준으로 1년 이후에 갚을 부채, 빚이 되는 거군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장기 차입금이야. 차입을 했는데 1년 이후에 갚을 대출금들을 말하는 거죠. 또 하나, 사채. 이 사채는 여러분 이게 개인 사자가 아니고요. 회사 사채야. 회사사.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화에 보는 것처럼 무슨 이게 정식이 아닌 사람들이 돈을 몰래 빌려주는 불법 사채 같은 그 사채가 아니에요. 얘는 회사사야. 그래서 일반 대중에게 집단적으로 자금 모집하기 위해서 보시는 것처럼 채권을 발행하고 그러면서 돈을 빌리는 겁니다. 자, 보니까 제2회에 우주전자사채권이라고 해서 번호 써있고 411554001 1억. 이 사채는 우주전자 주식회사가 이면에 기재한 조건으로 상환한다. 그래서 발행일은 3월 2일, 상환일은 몇 년 뒤에 이렇게 써있죠. 그래서 우주전자 대표회사가 도장 땅 찍어서 이 사채권을 딱 주면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1억을 이 회사에 주면서 이 채권을 가져간 다음에 저기 써있는 만기일날 채권 들고 와서 제시해서 자, 이 채권 돌려줄 테니까 자, 돈 돌려줘. 돈 받으면서 이자를 받기 때문에
원금을 투자해서 추가나 이자 받아 먹은 다음에 나중에 원금도 회수하는 그런 조건으로 발행하는 이 채권을 뭐라고 부른다? 사채라고 불러서 사채라는 개정 과목은 이런 채권을 말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임대보증금. 여러분 저기 대자는 빌려줄 될까요? 빌려올 될까요? 여러분 저기 임대보증금은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받는 보증금이에요. 그래서 이거의 반대말은 임차보증금입니다. 임차보증금. 여러분 임차보증금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 그랬죠? 우리 일반인들이 쓰는 말은 전세보증금이라고 표현한다고 했죠? 근데 회계에서는 전세보증금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뭘 쓴다고요? 임차보증금. 즉 여러분 임차보증금은 누구 입장인 거예요? 여러분 얘는 세입자 입장인 거예요. 외우세요. 전세보증금은 세입자가 내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임대보증금은 누구 입장입니까? 여러분 이 임대보증금은 누구 입장이냐면 이거는 건물주 입장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어느 회사 재무제표에 임차보증금이 딱 있네? 어느 회사 재무제표에. 그럼 임차보증금 있으면 이 회사는 세입자인 거예요? 건물주인 거예요? 재무제표 이게 있으면. 당연히 자산에 있겠죠. 얘는 기타 비우동 자산이기 때문에 세입자 입장의 회사인 거고요. 어느 회사를 딱 보니까 이렇게 임대보증금이 있네? 그럼 이 회사는 건물주 회사인 거예요? 세 들어서 가 있는 회사인 거예요? 건물주 회사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재무상태표 중에서 비우동 자산과 부채 쪽 공부를 했죠. 이상 공부한 내용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비우동 자산입니다. 비우동 자산은 1년 이후에 현금화되는 자산들 보시는 것처럼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우동이 있어서 보시는 것처럼 투자자산 안에 뭐가 있는 거냐? 장기성 예금, 장기대여금, 그리고 투자부동산, 그리고 매도하는 증권, 만기보유 증권이 있는 거죠. 빌려준 게 무슨 투자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냥 할 수 없이 늘 데가 없어서 여기다 넣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유형자산에는 그 형태가 있는 그런 자산인데 토지, 건물, 기계장치, 비품, 공구화기구, 차량, 운반 같은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할 거는 다시 말하지만 여기 투자부동산과 여기 있는 토지, 건물 여러분 얘는 무슨 용도입니까? 투자 목적인 거고 무슨 용도입니까? 사용 목적이니까 자 시세 차익이나 임차 목적이냐 업무에 쓸 거냐라는 걸로 구별하기 바라고요. 무형자산에 뭐가 있습니까? 흔히 말하는 산업재산권과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이 있는 거고요. 기타 비유등에 자 하나만 기억하라 그랬죠? 임차보증금 얘는 뭐랑 비슷한 말입니까? 전세보증금과 동일한 말이다 라는 거 여러분 주의하시고요. 유동부채에 뭐가 있는 겁니까? 1년 이내 갚을 빚, 매입 채무 이 안에 뭐가 있습니까? 외상 매출, 외상 매입금과 지급보험이 있고요. 미지급금 있고 선수금 단기차입금이 있는데 여러분 얘는 상거래 관련된 것들이고 얘는 상거래 이외 것들이다. 여러분 요거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비유동 부채에는 장기차입금, 사채, 임대보증금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거는 건물주 입장인 거고요. 다시 말하지만 여기 전세보증금은 자 세입자 입장이다. 여러분 요것만 주의하면 쉽게 기억이 날 겁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자 남아있는 자 개정 과목 중에서 자본 항목과 손익계산서의 수익 비용 항목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세 번째 개정 과목 강의로 만나 뵙도록 할게요.